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SPC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스팅을 올려주셔서 제가 한번 초대를 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박기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났죠. 네네네. 이 심각한 일 때문에 SPC 관련해서 뭐 이제 불매 운동을 하겠다. 근데 뭐 불매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기분이 좀 찝찝해서 사 먹는 곳이잖아요. 사 먹기 좀 그렇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불매운동이나 혹은 안 사 먹으면 그 자영업자만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불매운동을 겪고 뭐 매출이 하락한다거나 심각하게는 뭐 폐업까지 가는 상황이 일어나면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그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모셨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 불매운동 이런 뭐 어떤 회사 불매운동 이러면은 이런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다만 이번은 그냥 좀 기분이 좋진 않다. 네. 그냥 뭐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먹고 마시는 건데 그렇죠. 사고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데다가 그리고 또 한쪽을 가려놓고 계속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불매운동 관련해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뭐 불매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일반적인 불매운동이요, 아니면 요번 불매운동? 그 일반적인 것부터 들어가 보시죠. 일반적인 불매운동은 아무래도 소비자가 예.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일 좋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매운동 뭐 한다고 영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이번 경우에도 솔직히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고 예. 이번뿐이 아니라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남양유업 예. 갑질 논란 때 불매운동이었는데 예. 그때도 별로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예, 얘기 하시는 예. 분들 되게 많고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가 예. 뭐 여러 불매운동들이 있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영향이 있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불매운동이 영향이 커요. 네. 아까 말한 그 남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각보다 영향이 컸고 특히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매출을 보면 우유라든가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매출이 뭐 별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닌 게 그 당시에 제일 이제 영향이 컸던 거는 커피입니다. 커피. 네. 당시에 어떤 커피가 당시에 컸죠? 원래 우리나라 믹스커피 시장의 넘버원 예. 지금까지도 뭐 그냥 전 세계 믹스커피의 넘버원은 맥심 모카골드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맥심 모카골드가 넘버원인데 거기에 김태희를 모델로 한 프렌치 카페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그 점유율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었어요. 카제인 나트륨이 없다. 그치. 뭐 그 광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광고도 사실 좀 문제가 많은 문제가 많은 광고였는데 광고죠. 어쨌든 그 광고에 힘입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데이터를 보면 나중에 점유율이 40%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과반까지 막 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예.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 맥심 모카골드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저 네스카페 수프리모 이런 게 한 8% 뭐 이 정도의 예. 완전 그 거의 그냥 독점 시장이었는데 여기서 20, 30%를 먹고 일시적으로는 40%를 한번 딱 찍은 거예요. 예. 이게 좀 시장이 커진 효과가 있어서 막 동서식품이 그걸로 막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건 중요한 건 독점 체제가 무너져서 과점 체제가 된다는 건 예.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이제 이걸로 갈 수 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남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굉장한 큰 기회가 불매운동 때 굉장히 갑자기 점유율이 확 꺾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미만으로도 가거든요. 기세가 한번 올랐다가 불매운동을 막고 이제 떨어져 내렸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사람들이 프렌치 카페를 선택했던 제일 큰 이유가 뭐가 맛이 대단히 달라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카골드랑 프렌치 카페가 맛도 비슷하고 예. 뭐 가격도 좀 비슷한데 프렌치 카페가 조금 싼 것 같고 광고도 엄청 광고 엄청 하고 하고. 근데 카제인 나트륨이 그게 뭐 문제가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기분이 왠지 예. 그러니까 왠지 기분이 요거는 좀 뭐 안 좋은 게 들었을 것 같다 이러면 어차피 비슷한데 왠지 그러고 이제 프렌치 예. 카페 샀던 거죠. 왠지 모르게 샀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버리기도 너무 쉬웠던 거예요. 왠지 모르게 샀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는 뭐 갑질 논란 등등이 터지자 에이 그럼 뭐 다시 모카. 맛도 그래서 어차피 비슷한데.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 그 불매운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던 품목들 보면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많이 망했잖아요. 예.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매출이 많이 줄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유니클로의 옷이 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대체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의외로 보면
유니클로의 매출은 바닥이 났지만 히트텍 이런 거 구하기는 똑같이 힘들었다. 어. 그런 얘기 나왔던 게 약간 어느 정도 그렇게 충성도를 마련하고 있는 제품이 별로 없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체가 쉬우면 쉬울수록 그 다음에 왠지 모르는 그 이미지 때문에 먹어왔고 써왔던 거면 예, 예. 불매운동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음. 근데 문제는 SPC라는 회사는 그 예. 회사 자체가 그 뭔지 모르는 이미지 그리고 어떤 용이성, 편의성 약간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편하기도 한 예.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대체하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스페셜한 게 없다. 그냥 뭐가 유니크한 것도 없다. 아니 저 사실 파리바게뜨랑 네. 뚜레쥬르랑 예. 뚜레쥬르랑 차별화되는 파리바게뜨만의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설명해 봐라. 네, 라고 없어요. 하면. 사실 뭐 여기서 파는 빵 뭐 다 팔고 예. 심지어 무슨 카드 통신사 할인도 다 똑같이 해요. 이미지만 다른 거지. 이미지만 다른 상황이면 이게 불매운동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불매운동을 한다더라라는 말을 들으면 꺼려지게 되는. 왠지 모르게 약간 예. 덜 힙한 것 같고 예. 어차피 마찬가지면 굳이 여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파리바게뜨라는 회사가 처음에 성장했을 때 뭐가 예.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예. 아니라 이 두 가지거든요. 파리바게뜨가 성장했던 이유가 이런 뭐 재미없으면 막 쳐내세요. 예. 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사업 모델 지금 점포를 내면 아무것도 빵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점포를 내면 제빵사를 파견해 준다. 요 이제 사업 모델도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이미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고려당, 크라운 베이커리 이런 회사들이 이제 넘버 원, 투를 다투고 있던 신라면과 예.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한국말이 아니에요. 뭔가 베이커리 이런 것도 아니고 빵집 이런 것도 아니고 파리 바게뜨. 그때까지 저 어릴 때였는데 그때까지는 바게뜨 빵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슨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리 바게뜨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로 승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빵 맛이 거의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고 싶은 가격. 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리고 광고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성공했고 그런 이미지가 무기인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대체가 쉬워서 직접적인 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바게트를 따라서 똑같이 약간 알 수 없는 프랑스 말 뚜레쥬르라는 것도 나오고 예. SPC는 남영역과 다른 게 SPC는 여러 번의 이미지 실추나 그런 불매운동을 겪었지만 타격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라 저는 예. 100%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보다 한 2배 컸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모르는 거죠. 영향이 아. 얼마큼인지는. 사실 사업 모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예. 원래는 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회사가 지금 갑자기 뭐 시총 2위가 됐을지도 누가 아는 네, 거니까.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서 그건 결과론적으로 뭐 예. 타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논하기는 좀 애매한데 다만 이건 있어요. 지금까지의 논란들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가맹점에 대한 횡포라든가 특히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불법 파견이거든요. 예. 이제 불법 파견 얘기가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일하고 돈 줬으면 됐지. 네. 그리고 좀 어려워요. 그 불법 예. 파견이 뭔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노동법이라는 전문 영역의 얘기라서 어쨌든 나는 가면 제빵사가 만들어 주고 뭐 나는 내 돈 주고 샀고 저 사람이 좋아서 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쫙 안 와닿아서 사실은 네. 불매 운동이 어떤 찻잔 속의 태풍 네.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제가 볼 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기계 속으로 약간 소스를 네. 만들다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왠지 소스 그러면 딸기잼이나 네. 케찹 같은 느낌, 네. 빨간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막 옆에서 계속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먹는 빵에 무슨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네. 그럴 리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그럴 거란 느낌이 주는 거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10분 동안 신고를 안 하던 이 회사라면 손가락 몇 개는 들어갔겠네. 그럼 넘어갔겠네. 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소비자한테 직접 와닿는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게 지금까지의 문제랑은 약간 급이 다른 얘기가 예. 아닌가. 그리고 이제 불매운동이 두 번째 요인도 있어요. 예. 뭐냐면 불매운동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SPC의 자회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그렇죠. 브랜드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리스트업을 해서 이제 캡처 한 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SPC 그룹에 관심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도 여기 SPC 그룹인지 몰랐던 곳이 많아요. 뭐 그릭슈바이니, 라그릴라니 이거 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빵 한 번 사 먹는 곳에 대해 이 기업의 역사는 무엇이고 이 기업의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게 조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쉑쉑버거 같은 경우도 SPC가 들여온다 다 알고 있지만 기사에서 봤으니까. 예. 근데 먹을 땐 느낌이 없는 거예요. 딱히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쉑쉑버거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가는. 왠지 그냥 미국의 그 쉑쉑의 그 이미지가 더 있지. 예. 누가 갖고 온다라는 걸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예. 이 SPC 그룹의 하는 특징들이 그래요. 정말 유명한 파리바게트, 뭐 던킨도넛, 그다음 베스킨라빈스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 본사의 어떤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 느낌이 있는 건 정말 유일하게 딱 하나. 해피포인트. 예. 해피포인트 사용 가능하냐 이거 외에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예.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를 살짝 안 넣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삼립이고 샤니잖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전 어릴 때 파리바게트가 삼립 샤니랑 같은 회사라는 거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요? 아니 파리바게트에서 사면 1,000원이고 예. 똑같이 생겼는데 예. 슈퍼에서 사면 500원인데 예. 괜히 내가 1,000원 주고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고급화를 위해서는 샤니라는 이름을 뺀 거죠. 어디에 가도 샤니란 말이 없잖아. 그 파리바게트에 가면.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인 게 이게 우리한테 그나마 많이 알려진 요 몇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본사의 색채를 거의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저도 몰랐던 회사들이 돌아다니는 거고 그러면 역시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쉐이크쉑의 대체도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수제버거 집도 많고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라그릴라니 무슨 뭐 그릭 슈바이니 다 대체제가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SPC인 걸 알면 내가 데이트하러 갈 때 왠지 네. 뭐 내가 소개팅인데 여기 갔다가 왠지 좀 개념 없다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괜히 그러니까 괜히 좋아 보여서 갔던 집이니까 네. 괜히 별로여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면 박기태 변호사님은 굉장히 이런 음식, 식음료 쪽에 또 굉장히 강하신데 그런 분이 보시기에는 이 중에서 SPC 그룹에서 가장 약한 고리 브랜드가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시죠? 전 던킨도넛으로 봐요. 물론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아마 언론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곳은 파리바게트가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100% 이제 점주들이 운영을 하고 네. 이 점주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생활 밀착형이라서 네. 점포 자체도 많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들릴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생활 밀착형이고 뭐 단골도 다 확보했고 저만 해도 저희 동네 파리바게트 아저씨 친하거든요. 저희 애들이 뭐 이렇게 다 친하고 이렇기 네. 때문에 생각만큼 그 충성도가 확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던킨도넛은 그런 식으로 파리바게트처럼 이렇게 동네랑 밀착된 이미지까지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약간 번화가에 있고 그러면서도 대체가 너무 쉬워요. 훨씬 더 맛있는 도넛 이런 집들이 많거든요. 아니 기자님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나는 던킨이 너무 좋아. 난 던킨 도넛 맨날 먹어야 돼.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딱히 던킨은 그죠? 그렇게까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베스킨라빈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SPC가 어떤 추구하는 이미지 자체가 막 그런 어떤 매니아를 만드는 곳이 아닌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던킨도넛은 베스킨라빈스는 좀 대체가 약간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스크림 집이 또 별로 없잖아요. 네. 요즘에 거의 없죠. 그나마 낫뚜루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네. 거의 안 보이고 막 하겐다즈는 또 약간 다르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던킨은 꽤 타격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매 운동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효과가 많을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에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게 다음 분기 보고서를 보고 네. 불매 운동 의미 없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미지를 깎아먹는다는 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한테 깎이는 거예요. 남양도 네. 바로 효과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결국은 메일유업하고 남양유업을 비교했을 때는 메일유업이 더 큰 회사거든요. 근데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비슷했어요. 남양이 더 컸어요. 남양이 더 컸어요. 시총도 남양이 더 크고 네. 사업 분야도 남양이 더 많고 그랬는데 네. 그런 이제 갑질 논란 및 몇 번의 어떤 리스크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히 꺾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 직후 분기 보고서를 보고서는 별로 효과 없네라고 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한 5년간 지나고 나서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다. 그 기사들 보면 막 그래요. 잠시 꺾였다가 다시 회복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양산업은 떨어지면 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살짝 올라가면서 또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사실. 네. 한 번에 망하면 그냥 접으면 되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식으로 남양유업은 조금씩 주가라든가 어떤 회사 매출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점에서 계속 손해를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광고를 하는 게 결국 그런 이미지, 왠지 모를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미지 정반대 마이너스의 광고 효과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시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매운동이 효과가 없다면 뒤집어서 그러면은 기업들이 광고를 왜 하겠어요? 이미지 광고를 왜 하겠어요? 제품 광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지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뭐 한화그룹 광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막 행글라이더 타고 날아오거든요. 네. 그런 광고에 돈을 몇 억씩 쏟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영향이 있는 거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